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답답한 국내 증시를 벗어나서 세계 각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소위 서학개미나 일본에 투자하는 일학개미가 부쩍 늘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신흥국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 투자금융부 박경은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인도 증시를 취재하러 이 뭄바이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 인도의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에 다녀왔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고 국내 금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인천에서 14시간을 직접 날아다녀왔습니다. 아, 14시간이요. 인도 뭄바이라고 하면 뭐 힌두교 아니면 뭐 세계 최대 인구 뭐 아니면 또 글로벌 테크 기업의 많은 CEO들 뭐 이 정도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현지에 직접 가서 본 느낌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저에게 인도는 학생 때 제가 주말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때 출연자들이 뭄바이의 빨래터에 가서 일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서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아직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고 다가가기 어려운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꽤나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사들이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자리를 잡고 있고 인도 현지 분들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오신 소위 금융맨, 증권맨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네, 다들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셔서 간혹 들리는 인도식 악센트가 아니었으면 뭄바이에 와 있는 걸 잊을 정도였습니다. 오. 네, 물론 제가 인도 전역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여의도와 같은 증권가에 다녀온 것이어서 더 네네.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괜찮았다입니다. 예. 지금 인도 경제 성장률이 한 7%대 정도 나오는데 중국이 한창 성장할 때 수준입니다. 지금 인도 현지에서 근데 개발되는 모습이 저 곳곳에서 볼 수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항에서 나서자마자 이런 고속 성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끊임없이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네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가보셨을 베트남의 하노이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요. 취재를 위해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에 남아요. 예. 기사님께서는 길거리 곳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면서 본 정말 대부분의 길에서 뭐 새로운 고가도로나 터널이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빌딩과 다리가 생긴다는 2000년대 중국의 성장기가 인도에서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의 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막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모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온 뭄바이뿐 아니라 지금 인도 전역에는 물류 유통을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요. 실제로 뭄바이에는 두어 달 전 처음으로 북부와 남부를 잇는 터널이 생기기도 했고요. 지하철 노선을 늘리기 위한 지하 공사도 한창입니다. 인도판 KTX 개통을 위한 건설 역시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 중심지인 구자라트주의 아마다바드와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가 이 공사를 통해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차로 보통 10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가 6시간, 그리고 인프라 정비가 완료되면 2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인도에서도 교통 인프라를 한창 구축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인도가 이제 물류와 또 유통의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네. 이게 글로벌 주요 기업의 생산 허브를 이제 인도가 맡겠다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 육해공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었고요. 예. 이렇게 가티샥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정부는 매년 GDP의 4% 수준의 예산을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가티샤티 프로젝트고요. 네, 실제로 지난해 GDP의 3.3%를 각종 인프라 투자에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항만, 철도, 도로, 에너지 인프라 정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증시에도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 가장 인도 증시에서 눈에 띄게 보고 있는 점은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네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현장과 함께 인도 현재 금융정책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디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국내 기업의 인도 비즈니스를 위해 여러 금융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먼저 전국민 계좌 정책이 도입된 지가 벌써 10년째고요. 네. 팬데믹 전후로 이제 인도 금리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재테크에 대한 현지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난 게 긍정적입니다. 네. 현재 도착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혹은 버스 등 대형 광고판에 이제 대부분 현지 증권사, 보험사, 은행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 그래서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증권사 어플을 알리는 광고판 등 이제 금융 서비스에 그 현지 국민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인도가 이제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만큼 그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아무래도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인도의 주식 투자가 HTS,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를 활용한 매매가 네네. 원래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인도의 경우는 MTS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를 했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바탕으로 지금 인도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가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체 14억 인구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주식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자의 수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산층이 활용하는 일반적인 재테크 방식은 적립식 투자예요. 네. 매달 일정 자금을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넣는 형태로 이제 적금의 장점과 투자의 수익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펀드를 통해 유입되는 금액이 매달 평균 2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지난 2020년 4,100만 개 정도였던 인도의 주식 계좌 수는 지난해 1억 1,400만 개로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 수와 인구 수를 단순 비교했을 때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인구의 수가 아직 전체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사실상 매크로 변동성이나 글로벌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방파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인도 증시 상승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선섹스 지수와 니프티 지수가 각각 지난해 기준으로 23%, 26% 정도 올랐는데요. 네네. 범위를 3년까지 넓혀보면 총 5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꽤 많이 올랐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치러진 총선 이후에 증시가 좀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최근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월 이제 모디 정부의 총선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를 크게 밑돌면서 인도 증시도 함께 휘청했습니다. 개표 결과 여당 주도의 정치연합이 확보한 의석수가 293곳인데요. 네. 이게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400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된 만큼 굉장히 그 수치를 밑도운 거죠. 네. 그래서 개표 당일인 지난 4일에 인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를 기준으로 장중 8.4%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물론 낙폭을 줄였지만 이러한 낙폭은 일간 기준으로는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버금갈 정도여서 충격이 컸던 상황이죠. 네. 다만 여전히 강력한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 힘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는 재차 올라섰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총선 리스크가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고 큰 틀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증시의 우상향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당 주도의 연합이 일단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이미 정해진 예산 구조가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아마 민심을 돌리는 과정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걱정거리인데요. 그래도 다른 쪽에서는 민생 복지 확대 또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도 증시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 앞서 먼저 인도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이 꽤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등 국내 주요 리딩 뱅크들이 문바이 현지에 나가 있고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미래에셋 그룹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6년 문바이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로부터 2년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외국계 운용사는 모두 인도 시장에서 엑시트를 결정을 했는데 예. 이때 미래에셋은 오히려 적극적인 현지화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내 금융그룹 중에 유일한 외국인 부회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와롭 모한티 부회장의 경우도 이 이후인 2011년에 미래에셋에 합류를 했는데요. 예. 현지 네트워킹 없이는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키맨의 합류에 개인 투자자의 관심까지 고조되면서 미래에셋은 고속 성장을 시작합니다. 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26조 6천억 원이 넘는 운용 자산을 보유한 현지 순위권의 운용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 금융회사도 직접 방문을 하고 하신 겁니까? 네, 가서 직접 사무실도 보고 부회장님과 인터뷰도 하고 왔습니다. 네네. 그 미래에셋그룹은 이제 트레이딩을 넘어서 뭐 최근엔 아예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 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박현주 회장의 해외 경영 확장 전략에 빛을 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미래에셋 증권은 현지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래에셋 그룹이 국내에서 성장해온 방정식이 인도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미래에셋은 2000년대 박현주 회장을 필두로 한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이름값 하는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예. 이후 증권업으로 영역을 넓혔고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현재 1위 증권사까지 성장했습니다. 네. 인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쉐어칸 인수는 지금 정부 부처의 인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박현주 회장이 오랜 기간 현지 증권사 인수를 위한 매물을 탐색을 하면서 현지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왔다고 전해지는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래에셋 증권은 쉐어칸의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쉐어칸은 현지에서 최초로 HTS를 개발하기도 했고 전역의 지점을 보유해 탄탄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쉐어칸과 미래에셋 증권의 고객 성향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 인도 현지에서. 네. 2년 전에 미래에셋 증권은 현지에서 M스톡이라는 MTS를 출시를 했는데요. 미래에셋의 주요 고객은 비교적 젊은 MZ 고객들입니다. 네네. 고객의 중위 연령이 29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반면 쉐어칸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3040 세대거든요. 금융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죠. 그래서 이제 이 밖에도 고객군이 다르다는 장점을 합칠 수 있는 것과 함께 네네. 온라인 비즈니스와 IB의 강점을 가진 미래에셋 그리고 지점 영업 및 리테일에서 강점을 가진 쉐어칸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미래에셋 말고도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도 인도 현지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